네, 잘 쉬었습니까? 시간 이어서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박장애 진단 기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장애와의 상관성 측면에서 도박장애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DSM-5에서는 도박장애가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로 구분되었지만 DSM-4, TR에서는 달리 분류되지 않는 충동 조절 장애로 분류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DSM-5의 분류에 따라 도박 중독의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만 과거의 분류 체계 하에서 도박 중독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도 유용한 접근이 될 수 있다. 우리 책에도 DSM-4를 가져가고 있죠. 특히 병적 도박은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장애, 강박장애,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 기분 조절 곤란장애, 우울장애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집니다. 따라서 이런 장애들과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도박장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본다고 한다면요. 먼저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입니다. 자, 병적 도박에서 인식 가능한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의 특징에는 개인이나 타인에게 해로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 도박을 수행하려는 욕망이나 유혹. 자, 여기서 보시면 개인이나 타인에게 해로운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수행하려는 욕망이나 유혹, 정서적인 불편감이나 긴장, 도박 행동을 통한 즐겁고 만족스러운 감정, 경우에 따라서는 그의 행동에 뒤따르는 죄책감이나 후회, 수치심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도박장애를 통한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장애가 나타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나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장애가 여러 행동에 대해 나타나는 반면 도박장애는 도박이라는 하나의 행동에 대해서만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장애와 유사한 행동 패턴이 나타난다. 그래서 도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보면 도박이라고 하는 행동에 대해서 파괴적, 그 다음에 충동적, 품행적 이러한 장애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주로 도박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장애가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파괴적이고도 충동, 통제, 품행장애 이러한 것들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화나 드라마에 보시면 그죠?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해로운 결과가 있음에도 이러한 행동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니까요. 그건 분명히 이러한 장애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러한 장애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파괴적 충동 통제 및 품행 장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 다음에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인데요. 물질 관련 및 중독 장애.
이 도박 장애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도박 장애에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병적 도박에 대해 제한의 하나의 모형이 뭐냐 하면 약물 없는 중독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병적인 도박과 물질 관련 중독 장애는 많은 특징을 공유하게 된다. 그게 뭐냐 하면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 물질 사용이나 행동에 대한 통제 상실, 검욕 기관과 내성, 약물 사용이나 관련 활동에 대한 생각, 그리고 그 행동과 관련된 중요한 사회적 직업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그 행동에 대한 지속적인 참여가 그것이다. 그러니까 마약 중독이라고 했을 때 마약 중독이 분명히 나에게 큰 해가 있고 그것에 대하여 그만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약 중독, 마약을 하는 것처럼 이 도박 중독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나에게 해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것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특별히 도박 중독자가 베팅을 하려고 하는 그 욕망은 물질 남용자가 경험하는 갈망과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박 중독자의 약 3분의 1은 금단 증상과 흥분, 정신운동성 초조, 주의집중 곤란, 기타 신체적인 증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도박 중독자들은 알코올, 니코틴의 남용과 의존성이 높고요. 도파민 D2 수용기 유전자의 다형체와 모노아민 산화효소 A 유전자, 세로토닌 전달 유전자 사이의 연합이 도박 중독자와 물질 남용자가 유사하다고 보고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린 뇌의 문제이기 때문에 뇌에 이런 문제들이 나타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약 중독과 도박 중독은 굉장히 유사한 형태의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 DSM-5에서도 이에 대해 지지하는데 도박 행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의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보고돼요. 또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ADHD라고 하죠. 도박장애와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 둘 다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 ADHD가 있는 사람은 도박장애와 물질 관련 및 중독장애로 진행될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도박장애와 물질 관련 중독장애는 유사하게 충동성이 그 행동의 심각성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여러분 도박 중독을 병적 도박 증상을 약물 없는 중독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약물에 의한 마약 중독이라고 했을 때 마약 중독, 그 마약이 우리 뇌에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도박은 어떤 약물을 한 적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유사한 굉장히 그와 유사한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지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여러분 꼭 이거는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도박 중독을 약물 없는 중독이라고 한다. 약물 없는 중독이라고 한다. 또 도박 중독에 대한 대안적 개념화가 강박장애인데, 강박장애는 도박장애와 현상학적, 유전학적 특성 및 기타 생물학적 특성을 공유하고 있다. 그 강박장, 이제 도박 중독자들이 그 강박장애적 증상이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강박장애 환자가 불쾌한 감정과 생리적인 활성화를 경험하면 이에 따른 불쾌한 감정에서 벗어나기 위해 특정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을 갖게 되는데, 도박 중독자도 이와 유사하게 손실에 대한 불쾌한 감정 혹은 우울감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박에 다시금 몰입하는 경향을 보인다라고, 강박장애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뭐 충분히 여러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강박증 증상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울장애입니다. 도박 중독자들이 우울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도박장애를 위한 또 다른 개념은 우울장애가 있다. 미국의 경우 도박 중독자들의 76%가 평생 우울증을 가진다는 보고가 이를 지지해줍니다. 도박 중독자들이 우울 증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박장애와 우울장애 사이의 인과성이 확립되지는 아직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도박장애 있는 사람들이 우울장애가 있다. 반드시 둘 사이에 공통적인 병이 있다는 것을 지지하는 정도 분명히 아니지만 실제로 도박 중독자들이 보이는 우울한 감정은 도박의 부정적인 결과물들로 인한 2차적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박 중독자들이 겪는 우울함은 또다시 강박적으로 도박에 몰두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우울장애의 치료법을 도박 중독자들의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활용 가능하다. 또한 도박 중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높은 자살률도 우울장애와의 유사점을 지지해준다. 물론 도박 중독자들의 자살과 우울장애자들의 자살과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한 사항이다. 도박 중독자들에게서 흔히 양극성 및 관련 장애와 유사한 감정의 기복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돈을 따거나 잃는 결과에 대한 2차적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양극장애, 조울. 그러니까 그런 막 기분 좋았다가 갑자기 슬퍼졌다. 뭐 이런 것들, 양극장애 나타나는 것처럼 우울장애가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충분히 우리는 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충분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울장애가 나타난다. 우울장애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도박 중독의 원인인데, 이 도박 중독의 원인은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박 중독의 원인을 보면 도박 자체적인 요인이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고요, 생물학적인 요인이 있고요, 성격적인 요인이 있고요, 학습 요인이 있고요, 인지 요인이 있고요, 심리 사회적 스트레스 요인이 있고요, 사회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도박 중독의 요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볼 수는 없겠고요. 몇 개만 보고 다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박 중독의 원인이 뭐가 있는가? 도박 자체의 요인. 첫 번째로 도박 자체적인 요인. 도박 자체의 요인은 도박을 하는 동안 받게 되는 그 모험과 스릴감, 흥분, 긴장감 등이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하여 짜릿한 강화의 속성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도박에서 초기에 돈을 따본 경험이 강할수록 뇌 속의 쾌감 기억이 강하게 형성되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돈을 잃고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만회할 수 있다는 쾌감 환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도박이 주는 순간적인 만족감이 도박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라는 설명입니다. 실제 이런 원인을 앞서 보고된 도박 중독자들이 도박하는 이유로 짜릿한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사 결과가 지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도박장에 가면 영화 보시면 뭐 드라마 보면 그러잖아. 처음에는 잃어주잖아. 잃어. 왜? 처음에 따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 쾌감 환상이 남아있는 거죠. 머릿속에. 야, 내가 처음에 땄어. 더 딸 수 있어. 큰 돈을 더 딸 수 있어. 라고 하는 쾌감 환상이 머릿속에 강하게 박혀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금은 잃고 있지만 내가 언젠가 딸 거야. 오늘 좀 운이 안 좋아서 그래. 라고 이미 돈을 가져봤기 때문에 그래서 도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땄을 때 돈을 땄을 때의 그 쾌감 때문에 계속 도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짜릿한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도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이거는 조사에 나왔는데 삼성의 임원들이 도박을 많이 합니다. 왜 삼성의 임원들이 도박을 많이 하냐? 일단은 연봉이 워낙 많고요. 돈이 워낙 많은데 집에 가도 뭐 아이들도 다 컸고 아이들도 뭐 아버지를 반갑게 맞아주는 것도 아니고 아이들도 이미 다 컸고 뭐 이제 와이프도 뭐 남편을 아주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워낙 이 사람들이 집에 늦게 들어갔기 때문에 일찍 들어간 것도 그렇고 이제 할 게 별로 없고 나이도 들었고 그래서 빠지는 게 뭐냐 도박이라는 거예요. 돈은 많고 그래서 도박에 빠지게 된다.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그 쾌감을 누리기 위해서 도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돈을 안 따도 돼요. 물론 돈을 따면 좋겠지만 그 쾌감을 누리기 위해 짜릿한 흥분을 경험하기 위해서 뭐 그 도박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 도박 자체가 주는 어떤 그 요인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한 판에 1억, 10억 뭐 굉장히 짜릿한 쾌감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빠지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웬만한 것으로는 만족을 못 누리기 때문에 그 스릴감, 그 흥분, 그 긴장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쾌감 중추를 계속 여기 보시면 계속 그런 것들이 이 뇌의 쾌감 중추를 자극하는 거거든요. 짜릿한 한 판에 그냥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 짜릿한 것을 채워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도박에 빠지게 된다. 도박 자체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박만이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것 분명히 짜릿한 흥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 빠진 이유 첫 번째 도박 자체적 분명히 요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도박에 빠지게 되는 두 번째 요인으로 유전적인 요인도 있다. 유전적인 요인은 도박 중독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과 알코올 중독의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이 일반 사람들에 비해 도박 장애를 나타낼 확률이 높다는 점에서 도박에 취약한 행동 유전성이 전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론 아직까지 유전적인 요인이 도박 중독을 일으키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확실히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아니지만 유전적인 요인이 도박 행동을 심화시키거나 도박에 몰두하여 중독에 빠지게 하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으면 분명해 보인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만 그래도 분명히 요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여러분 중독이 뇌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자연스럽게 그 유전적 인자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적으로 어떻게 뭐 증명할 수는 없지만 임상적으로 봤을 때 그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봐지는 것이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왜? 훨씬 도박 중독자 자녀에게서 알코올 중독 자녀에게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니까 우리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네. 여러분들 충분히 여러분 뭐 이거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생물학적 요인이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은 호르몬과 관련되어 있는데요. 도박 행동은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등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를 촉진시킵니다. 특히 도파민은 쾌감을 일으키는 물질로서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도 도파민 때문인데요. 도박하는 동안에 느끼는 쾌감도 도파민 분비 때문입니다. 따라서 도박을 하게 되면 도파민이 과다 분비되는 것으로 인해 쾌락과 중독에 빠지게 되고 여기에 사로잡혀 도박을 지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과 게임 중독도 그 메커니즘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도파민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흥분 도파민. 이 쾌감을 일으키는 도파민 때문에 계속해서 도박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생물학적 요인이 결국 호르몬 분비, 뭐 모든 중독 계속 말씀드린 뇌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뇌가 쾌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이 쾌감을 느끼는 거니까 중독으로 이제 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네, 그것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니까 생물학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적 요인이 분명히 있다. 네. 그 다음에요. 성격 요인도 있다. 성격 요인도. 성격 요인은 자극 추구 및 충동적 기질과 관련되어 있다. 중독을 보이는 사람은 대개 두 가지 특성을 공유하는데 우선 만성적으로 과잉 혹은 가소각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만성적으로 과소각성된 사람은 지루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박을 하거나 각성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요. 반대로 만성적으로 과잉 각성된 사람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제 혹은 예를 들어 알코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중독을 보이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어린 시절 부적절감이나 거부감 혹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사건을 많이 경험했다고 보고되고 있다. 도박 중독자들의 많은 경우 어린 시절 열등감과 거부감을 호소하고 있으며 낮은 자존감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도박을 통해 느끼는 전능감이 자존감을 고양시키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쉽게 도박에 몰두하게 된다. 또한 자극 추구력이 강하고 충동성이 높은 사람이
도박에 빠지기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격적인 요인이 어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어떤 성격적인 요인이 도박에 빠지기는 경향성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 여러분 이런 아이들을 보면 일단 열등감이 분명히 있고 또 뭔가를 그때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또 거부감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뭔가를 해소를 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을 해소를 해야 되니까 쉽게 도박에 몰두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인다. 그래서 뭐 이런 그런 것 때문에 자극 추구력이 강하고 충동성이 높은 사람이 바로 도박에 빠지게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격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남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